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전세 가격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의 세제 이슈가 가장 큰 변수로 꼽혔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역세권의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까지 상향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중심지 지정이 부족해 복합 개발이 어려웠던 강북 서남권을 중심으로 직주락 생활 거점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들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도 비중이 4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베이비 부머들이 규제 강화로 세금이 더 늘기 전에 부동산 현금화를 통한 대물림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는 이 어린이날 받는 선물의 스케일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장난감, 로봇, 인형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장난감 대신 아파트를 받는 어린이들이 늘었다고 하네요. 절세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현실을 선택하게 만든 거겠죠. 이렇게 증여라는 통 큰 선택,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함께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거나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씨만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날 좋은 날입니다. 자, 수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5월 9일을 지금 이제 앞둔 지금 한 3일 전입니다. 5월 9일 이후에는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과가 다시 시행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최근에 서울에 지금 아파트 매물들이 상당히 빠르게 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5월 9일 이후에는요, 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그 보유세 이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공시 가격이 작년에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 가격도 많이 또 상승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보유세에 대한 개편안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지금 전월세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도권 지역까지. 자, 그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실거주 의무로 묶다 보니까, 즉 토지거래 허가로 묶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물건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거주를 해야 되니까 빠르게 지금 이제 전월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월세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시행이 되면 아마 매물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잠길 겁니다. 뭐 양도소득세 70%, 80% 내면서까지 매도를 하실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분들은 이제 보유세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셔야 되겠죠. 보유세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보유세는요, 우리가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가능합니다. 이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매도하기보다는 당연히 물건을 홀딩을 하면서
시장의 물건들이 많이 잠겨버리겠죠. 그래서 그게 저는 5월 9일 이후에 상당히 그게 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무주택 그 세입자분들, 무주택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기도권까지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권까지도 내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과거에는 지지난 정부에서는 뭐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즉 강남만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하급지들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이런 시장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정말 요즘 많으시죠. 지금 하급지대 가격은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는지,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대출이라는 규제 때문에 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더 내 집 마련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특히나 최근에 뭐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30대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또 정부는 세금 카드를 만지고 있고 이게 어디선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것 같은데 다시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내 큰 자산이 들어가다 보니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요.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겠죠.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5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이날 또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앞으로 또 시장의 향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제가 매주 이제 원래 목요일마다 이제 세미나를 이제 열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주중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 도심권에서 이제 아파트로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소액으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뭐 예전에 소액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전세라는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끼고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대출 한도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서울 전역이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지역들이 동의서를 진구를 하면서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으로 진행을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지금 현재도 지금 뛰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다 그러면,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이제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시세 차익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소액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 투자처를 찾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 소액 투자처 안전하게 또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5월 9일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순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좀 있으면 결혼 예정인 30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신혼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한 예산은 한 대출까지 해서 한 6억 요즘 언저리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지금 직장이 서울 쪽이라서 광화문 쪽이라 네. 너무 이렇게 멀리까지 가고 싶진 않고 서울 내에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 보다가 전문가님께서 광진구 쪽 좋다 그래서 그쪽 가봤는데요. 네. 그 5호선 그 아차산역 그 가까운데 빌라인데 네. 방 3개 있는 빌라인데 한 15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엘리베이터 있는 깨끗해 보이는 빌라인데 이게 한 6억 2천 정도 한다는데 네. 요거 아파트 대신에 요런 거 사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좀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최근에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아파트 대신 다세대 주택에 투자와 함께 실거주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차산역 인근에 3룸 빌라, 구축 빌라인데 한 6억 2천 정도 한다 말씀 주셨거든요. 괜찮은 입지인지 괜찮은 선택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차산역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집 보신 지분 근문 보신 거죠? 예, 예, 본 것은 예, 봤습니다. 혹시 그 주소 아세요? 거기가 그 중곡동 예. 94-7번지였던 것 같아요. 중곡동 94-7. 네네. 여기 아차산역 바로 위네요. 그죠? 네네, 맞아요. 네. 예. 여기 뭐 부동산 가보셨으면은 주변에서 여기 뭐 재개발 주변에 많이 지정됐다고 얘기 안 해요? 네네,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그죠? 예. 여기 네네. 지금 보시면요. 예. 여기 지금 이제 바로 옆에 여기는 중곡동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은 또 구이동이거든요. 예,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구이동 거기 이쪽 그 아래쪽은요. 한 달 됐나? 한 달 전에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어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요 지역이 사실은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한 1억 정도면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투자 금액이요. 지금 이제 그 안에 벌써 이제 동의서 진구하고 또 신속통합계획이 최근에 또 지정됐잖아요. 그죠? 예, 네. 투자 금액이 지금 4억 대입니다, 벌써. 아, 예. 자, 그다음에 요 지역 일대가 또 요거 빼고 또 인근에 또 최근에 이쪽에도 지금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자, 네네. 그다음에 이 아차산역 바로 앞에 요 지역도 최근에 이제 도심공원 주택 복합 사업. 예. 도심공원 주택 복합 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신청이 들어갔고 여기도 새롭게 지금 이제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여기 지금 주변 지역에 지금 하나 둘씩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근데 요 지역이 지금 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실은 여기가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신 데는 이쪽은 좀 평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쪽 라인은 다 좀 구릉 지역이에요. 아, 예. 예, 구릉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주거 지역의 용도 지역이 1종이냐 2종이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여기는 또 1종도 많고요. 그죠? 아, 예,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개발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 개발이 가능하다라 그러면 얘는 평지에다가 그다음에 용도 지역도 2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성은 훨씬 더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주변 지역보다는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들 보고 계신 데가 역세권에 평지에다가 또 용도 지역도 2종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요 지역이 개발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상당히 좀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예, 예. 예. 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 좀 있으면 얘기 나올 자리예요. 아, 예, 그래요?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순차적으로. 예,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예. 네, 네. 일단 우리 그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이제 같이 좀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두 가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만약에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동의서 진구와 동시에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확 올라 버리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어떤 지역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내가 조금 빨리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점? 예, 예. 예, 선점을 하시니까 얘기 나오기 전에, 즉 가격이 아직 반영되기 전에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조금 빨리 선점을 하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어떤 이제 생각들을 하시냐면 이제 선점을 해야 되는 건 알아.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가격이 미반영되었을 때 그때 선점을 해야 되는 건 아시는데 그래야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예. 예, 예. 자, 선점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시는데 선점을 해도 만약에 이 지역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또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자, 그러니까 선점을 할 때는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재개발은 순환 정비 방식이에요. 예, 재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개발이 되고 한꺼번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지역에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게 되면 서울에 이주 수요가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가뜩이나 집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요 순차적으로 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들도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지금 보고 계신 데가 여기고,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지정됐고, 최근에 여기 동의서 준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벌써 도시공공 주택 복합 사업으로 지금 신청했고, 지금 하나, 둘씩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한꺼번에 이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점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있으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해되시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순환 정비 방식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지금 만약에 현장에 가보셔서 보면 저기도 됐어요. 저기도 뭐 재개발 지역 최근에 지정됐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예, 그다음에 아래 지역 지금 보고 계신 지금 아래 지역이 이번에 또 이제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대상지로 또 이제 신청이 또 들어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로 이걸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자 지금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인 거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재개발을 원하면 재개발들이 그러니까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우리 재개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예. 예전 과거에는 이렇게 주민 제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 순환 정비 방식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허가제식으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했어요. 예, 허가제식. 근데 최근에 근데 이게 바뀐 게 지금 이제 서울 웬만한 데 재개발 재건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수십 년 동안 허가제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이 돼 왔는데 최근에 바뀐 게 거의 신고제 형식,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냥 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를 지금 투자자들의 99%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주민 제한 방식이 왜 중요하냐? 자,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 아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는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지역이 먼저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지역이 먼저 시작을 했어. 그죠? 네. 그럼 A라는 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데를 투자를 해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면 나는 소액으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2, 3억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 B라는 입지가 지금 A라는 입지보다 더 입지가 좋으면 어때요? 입지라던가 사업성이라던가 여러 면에서 B라는 지역의 입지가 훨씬 더 좋으면 어때요? 여기다가 묻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B를 갖고 있으면 A가 먼저 가더라도 난 나중에 지어지면 사업성이라던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아파트를 받아도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여기 구이동 신속됐고 여기 지금 동의서 걷고 있고 요쪽에 지금 이번에 도심공공 이제 지금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평지에다가
용도 지역도 2종이고 용적률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구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런데 기존에 지정된 지역들은 요 지역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구릉 지역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얘는 바로 또 역세권에 더 가깝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좋은 지역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지금 가격이면 매수하셔도 괜찮은 금액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이제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뭐 저나 뭐 이제 30대 분들이 사실은 보면은 내가 시드머니를 많이 못 모아놨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시드머니를 많이 못 모아. 앞으로 이제 뭐 결혼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제 많은 이제 돈을 또 모으시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급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30대 분들이 정말로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오를 만한 지역의 아파트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네. 자, 그러면 대신에 내가 빌라로 거주를 하더라도 지하철 접근성은 좋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나중에 개발이 돼서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받는다 그러면, 그죠? 아파트로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대출 많이 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아. 예,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예, 지금 보시는 물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3룸에 엘리베이터 있고 그 다음에 뭐 매매가 6억 초반이면 예, 나쁘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아, 예. 예, 여기 또 딱 보니까 또 역세권이네요. 네, 가까워요. 네. 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임장 헛걸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좋은 물건 잘 보고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신혼집으로 계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상담 전문가와 함께 도움 드리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광진구 그 자양 우성 2차 26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네, 지금 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어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매수해도 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찾아보는 게 나은 건지 네.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지금은 네. 무주택 상황이시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보신 게 자양동의 우성 2차 아파트인데 약 네. 10억 정도의 현금으로 좀 대출을 받아서 이걸 지금 매수하느냐, 더 좋은 네. 방법이 있느냐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우성 2차 자양동의 우성 2차 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예, 일단은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이게 가장 지금 이제 고민이신 거네요. 그죠? 네, 네. 예, 자, 더 좋은 그러면 방안이 이렇게 있는 한번 건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선으로 삼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시작이 되는 이제 5월 9일이 이제 다가오거든요. 네, 예, 그럼 5월 9일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5월 9일 이후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5월 9일 이후에 시장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거냐면 매물들이 다 잠겨버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면서까지 매도는 안 하실 거거든요.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라리 내가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그냥 버티실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지금의 사실은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분들 있잖아요. 네, 네. 아파트를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18년 4월 1일부터 지지난 정부 때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가 됐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네. 예,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그냥 뭐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그냥 현명한 투자자라면 다주택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2018년도면 벌써 지금 8년 전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장 큰 키워드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졌었어요.
네. 자, 그러면 2018년 4월 1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선택을 하시는 분이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에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예, 상급지도 아닙니다. 중급지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가와 2018년도에 아파트 가격을 보면, 예, 적게 오른 데가 10억씩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만약에 30% 중과돼 버리면 10억의 양도 차이가 내가 8억을 내야 되거든요. 네. 예, 8억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보유세가 오르더라도, 예, 보유세를 네.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네. 또 이제 보유세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의 전월세가 지금 전월세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보유세 이만큼 낸 만큼 내가 보증금 받다가 월세로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네, 뭐냐? 네. 우리가 보유세를,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내는 금액은 임차인한테 전가가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네. 뭐냐? 그러니까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면서 지금 버티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5월 7일 이후에는,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들이 더 잠겨버릴 거 아닙니까? 매물 더 안 나올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뭐 네. 이 이후의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아, 네. 예.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양 우성 2차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최근에 보면 이제 광진구 쪽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광진구라는 지역이요. 광진구라는 지역이 최근에 상당히 지금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광진구, 우리가 광진구라는 지역이 서울의 한강변 벨트 마용 성광 중에 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들은 그 전에 마포, 용산, 송도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강진구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잘 몰랐던 지역이거든요. 과거에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광진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재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나 이런 특히나 강북 지역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마포, 용산, 성동은 20, 30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됐던 지역입니다. 자, 근데 광진구는요. 예, 불과 지금 22년도부터 여기 자양동 일대가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서 한 4년 전부터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마용성은 어떻게 보면 20, 30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오래전부터 받았던 지역이고 광진구는 네. 이제 최근부터 받았던 지역이니까 가격 네. 반영이 당연히 마용성에 비해서 덜 돼 있었던 거죠. 네. 그죠? 네. 예, 그런데 입지는 너무 좋아요. 입지는 바로 뭐 다리만 건너면은 자, 광진구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광진구 자체가 다리만 넘으면 또 강남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자양동을 필두로 군자, 능동, 구이동, 중곡동 요 일대가 다 평지예요. 또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재개발이 다른 우리가 한강변 벨트 마용성과 비교를 해서 재개발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지금 이제 광진구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인근에 여기 뭐 자양 사동 같은 데는요. 자양 사동 같은 데는 투룸짜리 빌라가 뭐 한 3년 만에 막 15억씩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얘 지금 우성 2차 보고 계시는데 얘 지금 아까 매매가가 얼마라 그랬죠? 16억 정도 16억이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주변에 빌라가 이거보다 비싸요. 네. 예, 주변에 자양 사동이라던가 네. 요 인근에 있는 지금 신속통합계 하고 있는 지역의 빌라가 예, 지금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네. 자, 그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예, 맞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우성 여기 1차, 2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찌됐던 지금 리모델링 또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네,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자, 네. 입지도 좋고 한강변 라인에 여기 지금 우성 2차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강변 라인에 또 지하철에 가깝고 초중고 다 붙어 있고 예, 26평이 16억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빌라가 20억 가요. 네. 예, 빌라가 20억인데 지금 아파트가 요 정도 금액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요 이제 집을 이제
내가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판단이 딱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전동 답시 뉴타운 있거든요. 예. 여기 전동 답시 뉴타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지금 한강변 라인인 자양동이에요. 여기에 지금 레미안 2부 같은 거 있죠. 네네. 레미안 2부도요. 지금 25평형 15억에서 16억 가요. 아, 예. 아, 전농동도. 예, 답십리도.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한강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한강변인데 지금 16억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강변 라인의 급지가 훨씬 더 높은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중급지의 가격도 지금 15억, 16억 가면 지금 선생님 우리 시청자께서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가 네. 지금 전농답시 뉴타운에 비해서 입지는 훨씬 더 좋은 입지 아니에요? 네, 네. 예, 맞아요. 어떠세요? 아, 뭐, 바로 빨리 사는 게 낫겠네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님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저희 남편은 자꾸 네.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축소된다고 하니까 네, 분명히 뭐 1주택자들도 이제는 팔 때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라 막 자꾸 이러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은 지금 빨리 계약하는 아니 게 장기 맞을 보유 것 특별 같- 공제 지금 요즘 논란이 많죠, 그렇죠? 네, 네.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만약에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축소가 되게 되면요, 네. 예, 물건도 잠겨 버려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요, 여기 지금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있어요. 네. 아파트를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만약에 축소가 되게 되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네. 그럼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똑같은 지역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 네. 얘보다 더 안 좋은 지역으로 내가 이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예,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라면 그런 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예, 항상 역지사지로 네. 생각을 하시면 아, 돼요. 네. 역지사지로.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남편분께 또 저희 방송 재방송도 되니까요. 꼭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보여주시고 늦지 않게 빠르게 좀 내 집 마련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계속해서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분양가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분양가가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청약이 당첨돼도 이 분양가 때문에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분양가가 오르면 좋아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합원 이야기인데요. 이 분양가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이제 계약 들어가죠. 예, 노량진 6구요. 예, 노량진 뉴타운 내 33평 25억대 분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의 이제 강서쪽, 예, 서울의 어떻게 보면 서쪽으로 좀 끝에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이죠. 예, 강서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방화 6구역, 예, 18억에 예, 분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분양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특히 일반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가가 폭등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이 돼야 될 거고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죠. 그죠? 예, 그런데 분양가가 폭등을 한다? 예, 그런데 분양가가 폭등을 하면요. 우리가 그 해당 지역의 조합원들은 예, 뒤에서 지금 웃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왜 조합원이 돼야 되는지 예, 그 다음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조합원으로서 왜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 자,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승의 6가지 구조적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 지수가 역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 건축비도 당연히 이제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기본형 건축비도 많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 자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환율 또 수입자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게 자, 최근에 분양가 상승이 뭐 원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 등등등이 있는데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 공사 현장에도요. 공사 현장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요. 예, 그런데 안전관리를 강화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를 하려면 더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는, 더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강화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공사 기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분양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요, 예, 철거한 이후에 입주까지 보통 한 30개월이면 됐습니다. 30개월.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입주까지 거의 45개월에서 50개월을 봐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공기가 거의 한 최대 50%까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라는 거죠. 왜?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강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구조적 원인들이 하나도 치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분양가는 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추이입니다. 2021년도만 보더라도 평당 3,300만 원이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평당 5,274만 원. 예, 거의 평당 2,00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지금 뭐냐? 2021년 기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평균적으로 11억 2천이던 분양가가요. 지금은 11억 2천이 아니라 17억 9천. 거의 분양가로는 동일 평형대 대비해서 거의 한 7억 가까이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도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장인우타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일반 분양가가 폭등을 하면서 조합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장인우타운의 장이 4구역은요, 22년 12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당 일반 분양가가 2,834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장인우타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4억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32평 기준. 4억 2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분양가가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0평형대 기준 일반 분양가가 9억 7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한 5억 정도가 차이가 났던 거죠. 5억 정도가. 자, 그런데 좀 있으면 장이 4구역 옆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제일교회가 있던 장이 10구역. 그래서 과거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도 지지부진했었고요. 금융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사업장은 망했다라고 했던 현장입니다. 그게 장이 10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이 10구역이 여러분들 대박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자, 이 장이 19역 좀 있으면 이제 분양 예정인데 아마 5, 6월 정도에 분양을 할 겁니다. 지금 평당 일반 분양가 예상하는 게 5,200에서 5,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합원 분양가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약 한 5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0평형대 일반 분양가는 약 17억에서 18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4구역이 분양이 된 지 지금 3년 만에 일반 분양가가 거의 100% 가까이 뛰었습니다. 100% 가까이. 자, 볼게요. 자, 장이 4구역은 22년 12월 달에 분양했을 때 지금 9억 8천 정도. 그런데 지금 장이 19역의 일반 분양가는 17억에서 18억 정도. 거의 한 9억 가까이 뛰었죠. 그죠?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가 한 5억 정도가 차이 났다 그러면 지금은 장이 19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12, 3억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니까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조합원들은 어떤 이익이 있냐? 자, 당연히 보세요. 자,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요. 자, 조합원의 수입이 급증을 하죠. 그렇죠? 조합원의 수입이 급증을 하면 조합원의 부담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조합원의 부담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더 낮은 조합원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비례율이 높아지면서 권리가액이 상승을 하면서 내가 추가 분담금이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장이 4구역과 장이 10구역에 지금 3년 사이에 일반 분양가가 거의 한 78%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일반 분양가 상승은 조합원들이 훨씬 더 지금 이득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일반 분양가가 오르면 조합원 부담이 확 줄어든다. 즉 이런 거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는 예,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나오는 건데 이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가액,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례율이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 예, 조합원 총 수입이 증가를 하면서 비례율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비례율이 올라가니까 권리가액이 늘어나니까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조합원 물량은요,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피가 있죠. 로얄총을 그러니까 로얄동이나 로얄층을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 다 무상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피인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지역, 그러니까 장인우탄 같은 경우는 한 2, 3억 정도의 일반 분양 물량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자, 일반 청약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이 상당히 부담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분양가 상승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일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수록 조합의 수입이 커지고, 예, 그 다음에 그 수입이 공사비와 지금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지만 그 수입이 공사비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흡수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즉 일반 청약자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기 위한 허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감소를 하는 구조라는 거죠. 즉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조합원은 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분양가 상승이 조합원이냐 아니면 내가 일반 분양을 받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분양가 상승 요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은요, 구조적이고 다 장기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시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 상승은 권리가액이 상승을 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감소로 이어지면서 또 조합원 분양가도 낮아지는 이런 좀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폭등은 아프지만 일반 분양가가 그 이상 오르면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의 사업 수지는 훨씬 더 개선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일반 분양가 상승을 하는데 또 대출은 안 나와요. 그죠? 15억 넘어가면 4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훨씬 더 어떻게 일반 분양 받기도 어려운 시기지만 내가 만약에 그 전에 시간을 투자해서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또 훨씬 더 적은 자금으로 서울 도심권에 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정말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왜 청약만 기다리면 안 되는지, 왜 조합원이 돼야 더 많은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홍제동 인왕산 힐스테이터 네. 25평을 보유 중이거든요. 네. 현 시세는 10억 정도 좀 넘는 것 같고, 네.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대출이 한 3억 5천 정도 있어서 7억 정도 자금이 생길 것 같은데, 네. 5억 정도는 다른 곳으로 전세를 살아야 되고 저희가 네. 그럼 한 2억 정도 남는 돈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홍제동 인왕상에 현대이스테이트 25평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좀 대출도 정리하고 우리가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나머지 자금으로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예, 들어보니까. 좀 있어요. 아, 지금 이제 14년 무학지역에 지금 넘었어요. 인왕산 시스테이트 지금 무학지역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매도를 하시고 일부는 전세, 그다음에 예, 일부는 살아야 되고. 예, 다른 지역에 뭐 요즘 뭐 빌라들도 많이 매입을 하니까 예, 그 그런 재개발 거좀 투자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돈을 쪼개서요. 예. 네. 일단은요. 네. 얘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네. 더 이제 추가적 지금 최근에 여기 지금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아, 예, 예.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아, 예. 예. 근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요. 지금 인왕산 시스테이트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무학지역 바로 앞에 있고 요 아파트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입지는 아닙니다. 네. 좋아하는 입지가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요?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보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어찌됐든 지금, 자, 이런 거죠. 서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묻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예. 토지거래 허가로 묻다 보니까, 내가 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네. 실거주하러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예. 전월세가 감소하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 계시는 분이 그 지역에 전세로 못 가는 거예요. 전세가 없어서.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내가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 지금 특히나 이제 강북 지역이나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지역에 하급지들 네. 가격이 일제히 폭등을 했습니다. 예, 좀 그런 것 그죠?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 어떤 예. 거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이런 카드를 꺼냈는데, 토어제라는, 네. 토어제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대려 지금 하급지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예.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택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아세요? 대출 규제하는 거? 예, 알죠. 예. 그러니까 대출 그냥 15억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6억. 예, 예. 그다음에 15억에서 20억 구하는 4억. 그다음에 4억밖에 25억 안 이상은 2억. 그러니까는 네, 네. 지금 대출도 규제하고 있거든요. 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네. 규제를 하니까 지금 15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일제히 다 오는 거예요. 6억까지가 대출이 나오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의 지금 인왕산 시스테이트도 최근에 오른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 방향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예. 네, 네.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그럼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려면 지금의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요. 이렇게 예. 정책 방향성이 틀리게 되면 지금 여기는 가격이 그게 크게 안 오르겠죠. 예. 그런데 과연 지금 단기적으로 정책 방향성이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지금 바뀔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책 방향성이 바뀌기에는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인왕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한 2, 3억 정도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정책 방향성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더 가격 상승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아파트만 많이 오른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의 정책 방향성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앞으로 예. 이 정책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더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매도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보유하셔야겠어요. 일단은 그냥 있어야 될 거예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아까 보니까 좀 대출도 좀 있으신데 만약에 여기서 1, 2억 정도 더 오르면 예. 내가 대출 갚는데도 훨씬 더 이득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울에 재개발할 때는요. 그래도 나중에 있더라도 또 할 때가 많아요. 네. 많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거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좀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네,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한 1년 정도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시거나 또 5월 9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